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전망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다들 많이 들고 계시죠? 저도 조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힘이 없어요. 이게 왜 안 올라가지? 하고 이제 막 화가 나고 조금 답답하고 이제 조급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심리 싸움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일단 이 삼성전자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나쁜가요? 굉장히 좋죠. 오히려 막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다. 영업이익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하는 이 갤럭시 폴드도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또 이상하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혼란스럽고 속이 이제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 자주 일어나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조금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원인을 이 외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안에서 자꾸 찾다 보면은 이게 헤맬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지금 뭐가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니 지금 한 5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까지 제가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공급과 물류 대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요.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이제 다음 대통령을 조금 보면서 이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하고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그리고 미중 갈등입니다. 이렇게 5개를 하나씩 이야기하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3월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3월 이전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경을 끄는 거죠. 그게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5가지 문제 중 이제 미중 갈등을 제외하고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방향이 정해져서 이게 크게 시장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6월 이후부터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한 발 빠르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제 3월부터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내년 3월까지는 조금 관망하면서 신경을 잠시 이제 꺼두면서 이제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중에서 이 앞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공급 물류 대란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해결되거나 방향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도 비슷한데 미중 갈등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코로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백신 접종을 많이 맞으셨고 저도 맞았습니다. 이제 치료제도 곧 나오니까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많이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공급 그리고 물류 대란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의 어느 도시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기에 컨테이너선이 이제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물류 대란이 오는데 근데 지금 잘 살펴보면은 이제 물류 대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도 부족하고 물건도 부족하고 지금 다 부족한 좀 현상인 것 같아요. 미국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요소수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요즘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부족했구나 이게 단순히 대란이거나 이것만 해결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넓게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답답하거나 조금 나쁜 현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나쁜 현상일까요?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죠. 이 현상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것이죠. 세세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 요소수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게 수소 트럭으로 좀 더 빨리 도입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수소 트럭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야, 이제 디젤 못 쓰겠다.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찾았을 때는 충분히 수소 트럭이 그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청년층들이 그만큼 자신의 길을 가고 있거나 다른 기회가 생겼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청년들이 알바를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에 제가 또 만들 텐데 나쁜 건 아닙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의 뭐 소비라든지 소득 증가를 살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으니까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이동이 줄고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제 신규 노동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것도 원인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 접종 증가하고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노동력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월 대선이 있죠. 뭐 이것도 조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거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냐?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고 방향이 정해지고 이 초반에는 정권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차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보통 상승했던 것 같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보면은 이때는 IMF 조금 타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락했지만 이제 당시 뭐 IT도 투자하고 인터넷 같은 거 새로운 산업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이때는 이제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중국도 같이 성장하면서 이제 흐름을 조금 잘 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중이었지만 살짝 그 반등을 했어요. 살짝 상승을 했어요. 결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했지만 뭐 그 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때는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당시 주가가 2,600을 찍었어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끝나게 되면은 분명히 누가 되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누굴 선택해라 이걸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그거는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누가 되든 우리도 이런 흐름을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기업들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이제 같이 쫓아가거나 혹은 앞서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야 이제 주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삼성전자 주가 안 올라가는 거지?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5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내년 3월 정도쯤 돼서 우리가 다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을 다시 짜보자고요. 그때까지 꼭 심리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